Hello, I'm Jin, and this is Peace Insight, where we bring you this week's news on reunification. The Ministry of Unification has prepared a segment in which incidents in the front lines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profound talk on reunification are shared. We'll visit the site of Gwanghwamun pencil case. Today's Looking at Unification Law segment features inter-Korean private interchange. We'll look at cases in which mistakes can be made when sending objects from South Korea to North Korea for special reasons.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김창수 통일부 정책보좌관과 완벽과 허당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이 뭉쳤다. 김정보와 이 부대가 진행하는 정부 정부 비공식 통일 토크 광화문 필통 시작합니다. 통일부 공식 브리핑과 언론 보도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통일부 공무원들의 비공식적인 수다잔치. 김정보는? 근데 왜 비공식 팟캐스트인 거죠? 백태현 대변인 계시잖아요. 네. 백태현 대변인이 공식이고, 왜냐하면 백태현 대변인께서는 늘 공무원, 늘 공이시거든요. 저는 어쩌다 공무원이니까 제가 공식은 참아 못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비공식입니다. 근데 네. 우리 이 부대는 늘공 아니세요? 네, 늘공 맞습니다. 늘공인데 왜 비공식계까지 끼어드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뻗어놓은 보릿자루 역할을 잘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통일, 통일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광화문 필통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렇죠. 광화문 필통이라고 왜 이름 지었어요? 그 필통, 반드시 통일하자,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 그런 뜻 아닌가요? 저한테 가방 속에 필통이 있습니다. 전 필통 속에서 뭔가를 제가 기억에 남길 일들을 기록해야 될 때 저는 필통 속에서 펜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을 필통은 내가 뭔가를 기록해야 될 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필이 오는 통입니다. 네. 필통 너무 익숙하고 우리 초등학교 때 가방 항상 가지고 다녔던 거잖아요. 편하게, 통일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고 친숙하게 다가가고 그렇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광화문 필통이 되도록 김정부가 노력하실 거죠? 야, 꼬다는 보릿자루에 앉아있다고 그러더니 그냥 제 업무 영역까지 지금 와, 대단하십니다. 광화문 필통, 하여튼 필이 참 좋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화문 필통을 통해가지고 국민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는 것들을 광화문 필통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광화문 필통의 첫 주제는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현장의 분위기와 여운을 전할 게스트가 초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일부 평화정책과에 근무하고 있는 진아은이라고 합니다. 올림픽 기간 중 박람한 북한 응원단과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과 함께 지냈던 진아은 사무관. 응원단, 예술단 오기 전에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어 있었던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먼저 박람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서로 서먹서먹한 사이였다고 해요. 일단 서로 용어 차이가 너무 많아서 훈련할 때 뭐 북한 선수들은 연락하라 이러는데 우리 쪽 선수들은 그게 패스라는 의미인지를 몰라서 이제 그 코치진들이 용어집까지 따로 만들어서 훈련을 할 정도로 슛하다를 쳐넣기 네. 골리를 문지기라고 표현하고 상당히 용어가 많이 다른다고 들었습니다. 사상 최초로 결성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선수들의 경기장 밖 뒷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또 굉장히 친해져서 생일 파티도 해주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워크가 좋아지니까 경기 실력도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일취월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생일 파티 할 때 생일 축하 노래도 불렀다면서요? 예,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는데 사실 북한은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생일 축하합니다 그 노래가 없어서 자기 자체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했다는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너무 헤어지는 순간에는 정말 많이 울고 서로 뭐 롤링페이퍼 같은 편지랑 이런 거 교환을 하면서 이제 이별을 했다고 들었어요. 광화문 필통 두 번째 편에서는 4월 초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된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남측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어벤져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가수들이 가지 않습니까? 이 중에 네, 어벤져스가 가죠. 평양 시민들이 가장 박수를 많이 보낼 가수가 누굴까요? 저는 왕년에 또 평양에서 공연했던 경험이 있는 조용필 씨.
그리고 YB 밴드. 저는 뭐 조용필 씨나 이선희 씨는 당연히 박수를 많이 줄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가는 백지영 씨도 박수를 많이 받지 않을까. 저는 이선희 씨가 워낙 이제 목소리 가창력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선희 씨하고 그다음에 거의 못지않게 그러니까 이선희 씨에게 없는 또 매력이 있는 알리 가창력 알리 가창력. 네. 공연 끝나고 나서 어느 분이 가장 박수를 많이 받았는지 한번 내기를 해보시죠. 예. 이번 윤상 씨가 민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남북회담의 수석 대표로 참석을 해서 의미 있는 또 회담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참 재미가 있었고요. 또 저희 통일부 브리핑실에 와서 온 브리핑 하시는데도 브리핑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게 봤습니다. 네, 제 주변에서도 윤상 씨가 수석 대표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선하다는 네. 그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네, 예. 제가 왕년에 팬이었는데 이번에 사인을 못 받아서 다음 기회에 한번 꼭 사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대 네. 공과 사를 꼭 구분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 일과 생활로 곁에서 통일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 사람은 저에게 작은 통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일부에 근무를 하면서도 이제 이런 실감나는 현장에 있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통일이 되면 이런 점은 정말 좋겠다. 이제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다 이런 거를 몸소 느낄 수 있어서 저에게 이번 경험은 작은 통일을 느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통일부 1년차 되신 우리 강 사무관님,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 준비하면서 통일부가 매우 분주해졌습니다. 사무관님 소감이 어떠세요? 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하는 통일부에서 일하시는 소감이요? 이렇게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이 순간에 이제 작은 일이나마 지금 통일부에 와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거칠지만 솔직하게, 짜여진 각본은 없지만 친근하게. 광화문 필통에서 통일부의 비공식 통일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탈북민 금희 씨는 봉사단체에서 탈북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8 빼기 4는 4. 알면서 왜 틀렸어요? 선생님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선생님은 예전에 뭐가 되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의사가 되고 싶었어. 왜요? 유망이 북한에서 아플 때 어떻게 했어? 병원에 갔는데 약이 없어서 엄마가 장마당에 가서 급하게 사왔어요. 그랬지? 네. 선생님도 그런 일이 있었어. 아픈 기억을 회상하는 금희 씨. 북한에서 금희 씨는 안타까운 사정으로 오빠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오라버니,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조금만. 금이야, 괜한 고생하지 말거라. 장마당에도 없는 약이 어디에 갔네. 옆집 철친네도 병원 갔다 그냥 왔다고 하더라. 이제 이 고개만 넘으면 됩니다. 정말 나는 괜찮다. 사람이 아픈데 약이 없어 죽는다는 게 말이 돼요. 조금만 견디소. 조금만. 병원을 찾아 이웃마을까지 간 두 사람. 하지만 북한에서는 의약품 고갈은 다반사였답니다. 여기 아무도 없습니까? 문 좀 열어주시오. 결국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오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생님 오빠는 북한에 있을 때 약이 없어서 돌아가셨어. 선생님,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은 유망이가 있잖아요. 이뻐. 바로 그때 선생님, 좋은 소식이랑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떤 소식 먼저 들으실래요? 당연히 좋은 소식 먼저 들어야죠. 그러면 따라오세요. 좋은 소식이란 말에 얼른 나가보는 금희 씨. 탈북 이후에도 북한을 돕고 싶어 봉사활동을 해왔던 금희 씨. 그녀에게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에 부탁하셨던 일 말이에요. 네. 북한에 의약품 전달하는 일이요.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보려고요. 아, 정말요? 아이, 그게 정말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럼요. 선생님하고 탈북민 분들이 한뜻으로 기부해 주신 돈으로 우선 시급한 약품하고 그리고 의학 서적들을 좀 마련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일인데 나쁜 소식이 있을 게 있겠습니까? 특별히 나쁜 소식이랄 건 없는데 우리가 북한으로 바로 보낼 수가 없어서 중국 브로커를 통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문제되는 게 아닙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다 북쪽 동포들 돕자고 하는 일인데요. 그리고 이게 무슨 정치적인 선전물도 아닌데요. 옮기시죠. 만성적인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을 위해 항생제와 해열제 등 긴급 의약품을 마련한 겁니다. 하지만 금희 씨는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근데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왠지 나쁜 일이 생길 것만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이렇게 한대요. 자, 그럼 출발하시죠. 금희 씨는 의약품이 꼭 필요한 곳에 전해져 오빠와 같이 안타깝게 죽은 사람이 사라지길 기대해 봅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두 사람은 경찰서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 물품 보내실 때 통일부에 신고해야 되는 거 모르셨어요? 형사님이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보낸 거는 단지 의약품이에요. 특별히 신고해야 되는 물건 같은 거는 없었어요. 아니, 글쎄요. 뭐 그게 의약품인지 아니면 금지 물품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네요. 그저 도우려던 마음뿐이었는데 금희 씨는 속상하기만 합니다. 형사님, 저 탈북 7년 차에 여기 남한에 와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저 아픈 사람들 돕고 싶었을 뿐인데 상황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좀 더 잘 알아봤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선생님. 아닙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했을까요? 포털 사이트의 남북교류 협력 시스템을 검색해 보셨나요?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북한 주민을 접촉할 때 사회 문화를 포함한 협력 사업을 시작하거나 물품을 반출입할 때 등 통일부 승인 방법에 대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남한을 방문한 북한 주민에게 선물을 건네는 것 역시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의 승인 절차를 꼭 확인하시고 불미스러운 일은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Yangjiri village in Cheoron is located above the civilian control line. Ms. Lee Byung-hee is carrying out a reunification campaign there. She shares information on Kumgangsan Mountain Electric Railroad Bridge on reunification bus and distributes postcards filled with reunification wishes, leading the way in promoting the need for reunification. A split railroad and a person who yearns for reunification in her every step. Let's discover the special reunification story of Ms. Lee Byung-hee. 판문점 가는 길. 판문점은 서울에서 통일로를 따라 북쪽으로 약 50km, 개성 동쪽으로 약 8km, 북위 38선의 남쪽 5km 지점에 있다. 잠시만요. 16개 파병으로 5나라. 이곳은 1953년 7월 27일 북한, 중국 그리고 유엔 간의 한국 휴전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6.25 전쟁은 휴전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이곳은 유엔과 북한 측의 공동 경비 구역으로 정해졌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판문점은 여러 사건들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7.4 남북 공동 성명 이후
북측 지역의 판문각과 유엔군 측의 자유의 집은 각종 회담 장소로 활용됐다. 이후 판문점은 한국 민족에게 분단의 상징이기보다는 남북한 직접 대화와 교류의 장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곳은 판문점인데요. 남북이 하나가 돼서 소통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그리고 통일을 얘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만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13일 판문점 JS를 통해 한 북한 병사가 기순했다. 그 과정에서 북한 병사는 북측의 총격에 의한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판문점 기순 사건 이후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을 방문하기도 했으며 외신 기자들의 취재도 잇따랐다. 최근 판문점을 통한 기순과 단연간 남북한의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대화와 교류의 장, 판문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금 이 판문점에서 남북한의 대화, 소통, 교류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남북 소통과 교류의 장이었던 판문점처럼 통일을 꿈꾸며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강원도 철원 민통선 마을 양지리에 도착했다. 이곳 역시 그림 같은 풍광을 자랑하는 비무장지대의 접경에 아름다운 마을이다. 환영합니다. 연천군 마을사회 활동과 양성 과정이 지금 열리고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수업 중입니다. 제 얼굴 보고는 이렇게 막 걱정을 많이 해요. 이곳은 양질의 마을 기업과 통일운동 체험관. 한창 수업이 진행 중이다. 이곳의 이병희 대표는 민통선 마을에 사는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복지, 농촌 공동체를 위한 활동, 그리고 통일운동을 하고 있다. 땅이 5인 이상이 되면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 기업. 그래서 5인이 구성원이 돼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만든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잘 되면 이제 돈을 많이 번다라는 개념보다 그 지역 환원 공동체 나눔이에요. 여기서 전쟁 겪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 철원에는 팔 잘린 사람, 다리 없는 사람 엄청 많아요. 분명히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겠지만 그래도 통일은 안 돼야 된다, 돼야 된다. 돼야 된다. 왜요? 전쟁이 무서워요. 뭐 전쟁을 겪으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전쟁을 겪은 세대랑 그렇지 않은 세대랑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가끔마다 이제 어르신들도 와요.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와서 같이 투어하기도 하는데 그분들은 빨리 통일이 돼야 되겠다 이런 거보다도 어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자기가 고향을 잃은 아픔, 전쟁에 대한 후유증 이런 게 크다고 보면 요새 애들, 학생 애들은 뭐라 그래야 되나 막연한 거죠. 최전방 입주민 마을이라고 저희도 입주민 마을인데 70년대 초반에 입주해 오신 분들이고요. 그때는 여기가 양쪽이 전부 다 폐허였어요. 우리 마을 앞도 마찬가지고 철원 전체가 다 이거를 여기서 이제 우리 바로 우리 세대들이 뭐 기계도 없었고 손으로 다 개간한 땅이에요. 자, 조심해서. 이병희 대표가 거주하고 있는 양지리와 바로 옆에 이길리 등지에 사는 어르신들은 이곳으로 이주해 지금껏 살아온 또 하나의 실향민들이라고 한다. 왜 이랬어? 이길리의 전기차 통일투어 버스를 타고 이 끊어진 금강산 철교를 보러 오려는 통일학습 신청자들이 꽤 많다고 한다. 안 돌아가는 거야? 이곳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쪽이 이제 북쪽 지역이거든요. 북쪽 지역이고 이쪽은 우리 남쪽 지역이에요. 아, 지금 이 음악 소리가 지금 북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음악 소리인데, 아, 저쪽에 바로 손에 잡힐 듯한 그런 북쪽 지역인데 갈 수도 없고 카메라를 저쪽에 대서 보여줄 수도 없어요. 제가 지금 보는 것을 그대로 이 카메라에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이 팽팽한 그런 지역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네. 저기서 사진을 찍으면 좋을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보여. 너무 감동스럽고 마음이 짠해요 지금. 왜 짠해요? 왜? 아 이렇게 좋은 자원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묻어놓으니까. 이 경관을 보고만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가서 직접 만져보지, 제가 만진 그 나뭇가지가 마지막 나뭇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좀 섭섭하긴 하지만 언젠가는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같이 좋은 공기와 경관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아이들이 느끼고 가요. 제2땅굴을 보고 그다음에 월정역, 끊어진 철교 이런 걸 보면서 또 현장에서 얘네들이 아, 우리가 말로만 듣던 현실이 정말 있구나,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통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런 거를 제가 먼저 얘기하기보다 애들이 보고 스스로 그거를 터득하고 느끼고 갈 수 있게끔. 이곳은 이길리의 농촌 공동체와 평화통일체험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통일엽서 만들기 체험, 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거 막 재밌고. 재미가? 아, 잠자는 마을. 아, 좋아요. 여긴 또 뭐야? 끊어진 철길, 금강산 90km. 자기의 조국을 모르는 것보다 더한 수치는 없다. 비무장지대 안. 야, 이거 멋있는데요? 뚜루뚜루 엽서구이라 그래갖고요. 민통선 가장 끝 마을에 와서 아이들이 보고 느꼈던 거를 엽서에다 담아가는 거예요. 혹은 엄마 아빠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직접 써서 구워 갖고 가는 체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한번 네.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거 어느 쪽으로 그리는 거예요? 까끌까끌한 부분에다가 여기 제가 오늘 여기서 딱 보니까요, 뭘 느꼈냐면 이 새들은 남과 북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새를 주제로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직접 한번 통일의 염원을 담은 나만의 엽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리가 좋아. 민통선 두루미가 많이 사는 마을에서 남한과 북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을 통일 엽서에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식빵처럼 그림과 글씨를 새긴 엽서를 이렇게 오븐 같은 기구에 굽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야, 저기 막 휘어지는데 나중에 이게 달라붙는 거예요? 쭉 펴지는 거예요. 아, 오징어처럼 막. 네네, 얘가 7분의 1을 줄어요. 오븐에서 나온 엽서 완성품들은 이렇게 귀엽고 앙증맞다. 학생들 저마다의 통일에 대한 소망도 살뜰하게 담겨 있다. 지금 이렇게 엽서를 부어서 이렇게 작게는 됐지만 통일은 이거보다 더 100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